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늘쌤 통화. 마법의 사과. 옛날 한 나라에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예쁜 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 공주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버리게 되었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불러들여 진료를 해보았지만 공주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공주는 야위어만 가고 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임금님은 공주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라며 고민하다 궁궐 대문 앞에 이런 글을 내붙였어요.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내 딸과 결혼해 사위로 삼고 내 뒤를 이어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때 멀리 떨어져 있던 어느 작은 마을에 삼형제 중 첫째가 먼 곳까지도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궁궐 대문에 붙은 벽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공주님이 큰 병에 걸려 치료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았어. 둘째야, 너가 가지고 있는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타고 공주님께 가서 공주님의 병을 고쳐드리자. 좋아요. 제 양탄자를 타고 가서 셋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로 공주님을 고쳐드리면 되겠네요. 삼형제는 첫째의 어디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궁궐의 위치를 보며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순식간에 궁궐에 도착해 셋째가 가져온 마법의 사과를 꺼내어 공주님에게 먹였어요. 삼형제의 도움으로 공주의 병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았어요. 임금님은 너무도 기뻐 모든 백성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공주를 낳게 한 사람을 신랑으로 발표를 하고 왕위를 계승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위로 결정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첫째가 말했어요. 제가 이 망원경으로 공주님이 아프시다는 글을 보지 못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 형의 말에 둘째가 반박하며 나섰어요. 아닙니다. 저의 나르는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첫째와 둘째의 말을 듣고 있던 막내 동생이 말했어요. 망원경과 양탄자도 당연히 필요했지만 저에게 있는 이 마법의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세 형제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었어요. 잔치에 모여있던 백성들도 임금님이 삼형제 중 누구를 공주의 신랑감으로 선택할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임금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고 사위가 될 사람은 바로 셋째다. 첫째와 둘째는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망원경과 양탄자가 남아있지만 셋째는 공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사과를 다 내어주지 않았느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셋째는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소경의 등불. 어느 캄캄한 밤, 달도 별도 비추지 않는 어두운 밤길을 한 남자가 걷고 있었어요. 저 멀리 등불을 들고 천천히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덕분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위험한 밤길을 등불로 비추어 주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의 걸음걸이가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어요. 가까이에 다가서 보니 등불을 들고 온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어요.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남자는 장님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길을 다니십니까? 그러자 장님이 대답했어요. 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등불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을 밝히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남자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등불을 힘들게 들고 다니십니까? 내가 이 등불도 없이 밤에 다닌다면 상대방은 내가 눈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걸어가야 어두운 길이나 위험한 길에서 나와 마주친 사람이 나로 인해 부딪혀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등불은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저로 인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남자는 장님의 말을 듣고 상대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하였답니다. 그릇. 지혜롭고 총명한 머리를 가졌지만 얼굴은 형편없이 못생긴 라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라삐는 로마 황제의 딸인 공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공주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잘난 척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답니다. 못생긴 라삐를 마주한 공주는 라삐를 보며 실룩실룩 비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나, 총명한 지혜가 정말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네요. 그 말을 듣자 라삐는 공주에게 물었어요. 공주님, 혹시 이 황실 안에 술이 있는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것은 왜 물으시는지요? 라삐는 다시 또 물었어요. 그럼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그야 흔히 쓰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지요. 그러자 라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귀한 황실의 술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에 넣어 보관하시다니요. 공주님처럼 귀한 분이 드실 술은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 보관하시는 게 맞지요. 라삐의 말을 들은 공주는 하인들을 불러 황실의 모든 술을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에 옮겨 담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술맛이 변한 것을 알게 된 로마 황제는 공주가 술이 들어간 모든 그릇을 은과 금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화가 잔뜩 난 황제는 공주를 불러 나무랐어요. 도대체 왜 술을 이 그릇에 옮겨 담는 실수를 저질렀느냐? 술은
은과 금이 아닌 항아리에 담아야 오래도록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을 몰랐단 말이냐? 공주는 자신에게 술그릇을 바꾸라고 권유한 라삐에게 찾아갔어요. 라삐님, 도대체 어찌하여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수를 하게 만드신 겁니까? 그러자 라삐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공주님, 저는 다만 보잘것없는 질그릇일지라도 그 어떤 좋은 그릇보다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라삐의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그제서야 라삐에게 경솔하게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공주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답니다. 솔로몬의 지혜. 먼 옛날 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은 모든 것에 지혜롭고 총명한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두 여자가 찾아와서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며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솔로몬 왕이시여, 이 아이는 제 아이가 분명합니다. 제가 10달을 제 뱃속에 품다가 낳았는데 어떻게 제 아이를 몰라보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아기는 제 아이입니다. 저 여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 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솔로몬 왕이시여, 부디 제 아이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지만 서로 자신의 아기라 우겨대는 두 여자를 보며 도대체 누가 아이의 엄마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얼마 후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솔로몬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으니 이런 경우는 공평하게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관례이다. 어린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갖도록 하거라.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한 여자는 정신을 놓은 듯 바로 주저앉아 버리고 다른 여자 한 명은 솔로몬 왕의 결정에 수긍하는 듯 이야기했어요. 좋아요. 제 아기를 빼앗겨서 저 여자에게 주느니 저는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주저앉아 버린 여자는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찌 아이를 반으로 나눈단 말씀이신가요?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주겠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엄마예요. 제가 포기하겠으니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두 여자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고 있는 저 여인에게 아기를 안겨주어라. 이 여인이 바로 아이의 엄마이다. 진정한 부모란 자식이 조금만 다쳐도 안절부절 못할 터인데 자식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저 여자는 당장 끌어내어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로 아기는 진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 잘 커나갈 수 있었답니다. 깃털과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남의 말을 잘하는 수다스런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수다스런 여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흉보는 것을 재미로 여겼어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 옮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을 일으키고 다녔답니다.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라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수다스런 여인이 제 앞에서는 제 옷이 정말 잘 어울리고 아름답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겉모습만 꾸미고 다니면서 사치스럽다고 험담을 하고 다녔다지 뭐예요. 라삐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니, 그 수다스런 여인이 말을 얼마나 과장해서 전하는지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제가 했다고 떠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요. 라삐님, 수다스런 여인으로 인해 마을이 잠잠한 날이 없습니다. 마을이 저 수다스런 여인으로 인해 혼란스럽지 않도록 훈계를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라삐는 수다스런 여인을 불렀어요. 당신은 어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고 있지도 않은 말들을 꾸며서 흉을 보고 다니는 것이요? 그러자 수다스런 여인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누가요? 제가요? 저는 말을 만들어 흉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조금 덧붙여 과장해서 재밌게 전했을 뿐인걸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여인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라삐는 수다스런 여인에게 큰 자루를 하나 건네며 말했어요. 좋소, 당신이 이것 하나만 나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당신 마음대로 말하고 다녀도 좋소. 이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것을 길에다 다 뿌리면서 집까지 다녀오시오. 대신 돌아올 때는 뿌려놓은 것을 다 남김없이 다시 담아와야 합니다. 자루에는 깃털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가벼운 깃털을 뿌리고 다시 걷어오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수다스런 여인은 라삐가 시킨 대로 깃털을 한 줌씩 길가에 뿌리면서 집에 도착했답니다. 빈 가방을 들고 나와 다시 깃털을 주워 담으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 여기저기로 바람을 타고 깃털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결국 빈 가방을 들고 돌아온 여인은 라삐에게 말했어요. 깃털이 너무 가벼워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서 깃털을 주워 담지 못했어요. 그러자 라삐가 조용히 말했어요. 말이라는 것도 그 자루 속에 담긴 깃털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입으로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요. 앞으로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수다스런 여인은 라삐의 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